자, 이번 시간은 완자 페이지 45페이지 충격량하고 충격량과 운동량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야.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제일 먼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운동량이다라는 물리량을 배웠지, 그지? 운동량.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할 때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그지? 운동량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은 이제 충돌을 했을 때 충격의 양이야, 그지? 충격. 그럼 당연히 충격을 받으면 당연히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물리량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충격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충격량이라는 거는 결국 시간에 따라서 충격의 양이 계속 커지잖아, 그지? 간단합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야, 그지?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 요 충격량이라는 건데, 이 충격량은 이제 임팩트 I를 씁니다. 그래서 충격력 곱하기 이제 시간 델타 T. 그럼 단위는 뭐야? 힘의 단위는 뉴턴.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세커, 그지? 뉴턴 세커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 그냥 FT라고 외워도 되고 F 델타 T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잠깐 잘 보이게 FT라고 합시다. T. 자, 그러면 이 충격량은 뭐에 비례합니까? 힘에도 비례를 하고, 힘이 커질수록 충격량 커지고, 뭐에도 비례합니까? 시간에도 비례를 하잖아, 그지?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에 비례합니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힘이 작용하는 시간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항상 힘은 우리가 공식을 쓸 때 어떤 특정 물리량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이 힘은 무슨 힘을 의미합니까? 평균 힘을 의미합니다. 평균 힘. 그러니까 만약에 힘이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 힘을 쓰면 되는데, 힘이 변하잖아? 그러면 그 전체 힘의 평균값입니다.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은 또 무슨 양이라고 얘기했어? 힘은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또 하나 나오네. 그래프. 세로축이 무슨 축이다? 세로축이 힘의 축이고, 가로축이 무슨 축이다? 시간의 축입니다. 시간의 축이에요. 그러면 얘가 일정 시간 동안에 일정한 힘이 작용했다. 그러면 이 면적이 나오잖아, 그죠? 이 면적. 그럼 이 면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F 곱하기 델타 T니까,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가 됩니까? 충격량이야, 그지? 이거 잘 기억해야 돼. 힘 곱하기 시간은 충격량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두 번째 이 그래프는 뭐야? 힘이 계속 변할 때야, 그지? 맞습니까? 변하면 우리가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잖아, 그지? 그럼 항상 요 기울기 하단의 면적이 뭐다? 충격량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치자, 그지? F 그 다음에 T, FT. 자, 그러면 힘이 이렇게 일정하게 변했어,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 힘이고 요게 나중 힘이잖아. 그지? 요놈의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 그지? 결국은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이 기울기 아랫부분의 이 면적이 무엇을 의미한다? I. 무엇을 의미하니? 충격 양을 의미한다는 얘기야. 충격량. 면적입니다. 면적. 자, 그래서 오늘의 가장 이제 중요한 요 내용. 이거를 이제 달달달달 외우세요. 이해를 하고 외워야겠지, 그치? 자, 그러면 항상 충돌을 할 때 물체가 충격을 받잖아, 그지? 이때 운동량과의 관계인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다시 문자로 쓰면 I는 델타 P가 되고 나중 운동량 MV-MV 제로.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 요거 한번 또 유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물체가 F라는 힘을 델타 T라는 동안 힘을 받았어, 그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힘을 받은,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속력이 변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속력이 변했다는 얘기는 운동량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 F는 자 ma에다가 요 가속도식을 써볼게요. m 곱하기 시간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잖아, 그지? 맞습니까? 자, 그리고 누구를 요 t라는 놈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주는 거야, 그지? 반대쪽으로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 자 f 곱하기 t는 m 요거 갈로 쳐 있으니까 mv 마이너스 mv 제로가 되고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잖아, 그지? 이게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충격량 I라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 식이 오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이제 한글로 외워도 돼. 물체가 꽝 충돌을 하면 충격을 받잖아, 그지? 그 정도.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은, 그지?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뭡니까? 충격력 곱하기 뭐예요? 시간에. 그치? 요거는 운동량의 변화랑하고 똑같은데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그지? 자, 그래서 하나만 굳이 외워라 하면 물체가 받은 충격의 양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다. 물체가 받은 충격의 양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무슨 운동량이다? 처음 운동량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식이니까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빨대로 공 날리기 이렇게 돼 있네. 자, 어떤 변화를 줬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종이를 공 모양으로 뭉쳐서 빨대 끝에 놓고 빨대 끝에 자, 입으로 불어서 날린다. 이때 이게 힘이야, 그지? 그 다음에 같은 빨대를 부는 힘의 크기를 여기는 자, 힘의 크기를 다르게 했을 때, 그죠? 가 과정을 반복하고 날아간 거리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힘의 크기를 다르게 할 때. 자, 그러면 힘의 크기를 다르게 할 때, I는 F 델타 T는 MV-MV 제로에서 지금 뭐가 조작 변이냐? 힘이 다를 때야, 그치? 그러면 작용한 요 시간이 똑같을 때 힘과 충격량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비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에 불 때 요 공이 여기 있었잖아, 그지? 이렇게 삥 날아가는데 처음에 속도는 얘가 0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힘과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떤 관계입니까? 비례 관계잖아, 그지? 그래서 더 큰 힘으로 훅 불면 맞습니까? 운동량이 커져서 튀어나갈 때 더 빠른 속도로 튀어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빨대의 길이를 다르게 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빨대의 길이를 다르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I는 F 델타 T에서 MV-MV0 이렇게 놔둘게, 그지? 그러면 이때는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 힘이 일정한 상태에서 충격량은 충격력이 작용하는 시간에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비례 관계가 있잖아, 그지? 아, 그러면 시간이 커지게 되면 나중 운동량이 커진다. 왜? 처음 운동량은 0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그럼 간단하게 너희들 후 불잖아, 그지? 힘이 클수록, 부는 입김에 힘이 클수록, 그 다음에 이 힘을 받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량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뭐 이런 거, 남학생들은 총놀이 좋아하지. 권총과 그 다음에 이 장총이라는 놈의 차이점이 뭐야? 권총은 총열이 짧아, 그지? 그래서 총알이 요 밖으로 나갈 때까지의 시간은 짧은데 장총은 이 총열이 굉장히 길잖아, 그지? 그래서 이 안에 있던 총알이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얘와 얘 차이는 이렇게 넘어가면 뭐야? 힘을 어떻다? 힘을 받는 시간이 어떻게 돼? 길어지잖아, 그지? 길어지게 되면 자, I는 F 델타 T는 MV-MV0에서 요거 0이었지, 그지? 그럼 시간이 길어지면 나중 운동량이 커진다는 얘기야. 어차피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튀어나갈 때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빠르다는 얘기지, 그지? 아니, 운동량이 크면 더 파괴력이 크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볼게요. 작용, 반작용 법칙과 충격량.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A라는 요 물체가, MA라는 물체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MB라는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치자, 그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여기에 힘, A가 B를 미는 힘이 생기고, 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B가 A를 미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항상 FAB와 FBA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지? 이런 두 힘이 작용 반작용이라고 그러겠지, 그지? 자, 그러면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둘 다 충돌하면 일단 둘 다 받는 힘은 어때? 힘은 똑같고, 그지? 그 다음에 힘의 크기와 힘에 작용하는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항상 충돌할 때는 요게 포인트입니다. 물체가 충돌할 때는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어떻습니까? 무조건 똑같아요, 알겠니? 그치?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은 물체가 가다가 빵 충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내용, 충격량과 운동량의 단위야, 그지? 충격량은 뉴턴 세커고, 그 다음에 운동량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커잖아, 그지? 맞지? 그러면 얘를 같다라고 보는 거야. 형태는 다른데 같다. 왜 같지? 자, 힘이라는 단위는 힘은 F는 뭐예요? MA잖아, 그지? 그러면 이 뉴턴이라는 단위를 다시 쓰게 되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커 제곱이잖아, 그지? 거기에다가 초 단위를 곱해봐, 그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요거 약분이 되고 결국 뭐가 나옵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커라는 이런 식이 나오는 거지, 그지? 아, 그래서 충격량 뉴턴 세커나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커는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앞에서 했었습니다. 요 그래프 너무나 중요하지요. 자, 운동량, 시간과 충격량에 대한 내용이야. 자, 요거 보면 세로축 자체가 지금 무슨 축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동량의 축으로 되어 있잖아. 그지? 세로축이 무슨 축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로축이 운동량의 축이야. 그지? 그러면 어느 한 지점에서 0초 때 운동량이 얼마였습니까? 0이었고, 그지? 시간 t초가 지났더니 그때의 운동량이 p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p 나중은 p로 뒀고 p 처음 값은 운동량이 얼마야? 0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럼 결국은 요 길이 있잖아, 그지? 요 폭이 뭐가 된다?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는 얘기고, 결국 이 값이 결국 누가 된다는 얘기야? 충격량 I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충격량 I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려운 내용은 없어 보이네요. 자, 그래서 I는 F 델타 T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계속 쓸게. 충격량 I는 충격력 F 곱하기 델타 T는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MV 마이너스 MV0는 델타 P,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일상생활의 예 중에 먼저 암기의 요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보자. 자,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은, 자,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델타 P는 MV-MV0는 I는 F 델타 T야. 그지? 여기다 좀 줄여서 필요한 것만 딱 써볼게요. 그러면 결국, 충격량 I는 F 델타 T는 델타 P잖아. 그지? 그러면 이 값을 내가 크게 하려면 얘를 크게 하거나 얘를 크게 하거나, 그지? 그래서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어떻다? 크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크게, 길게, 시간은 길게.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자, 운동량의 변화량 이꼴 충격량이야. 이거 그냥 입에 좀 발리도록 속된 말로 외우세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야. 충격량은 운동량이 아니고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알겠죠? 변화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지?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I는 FT잖아. 그죠? 그럼 얘를 크게 하거나 얘를 크게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힘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 두 번째 문장을 좀 많이 놓치지, 그지? 그러면 충격량을 크게 한다. 그래서 지금 대포 그림이 나왔잖아. 대포의 포신이 길면 이 길이가,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잖아, 그지? 맞니? 그럼 충격량이 커져서 이 대포알이 튀어나갈 때 속력이 어떻다는 얘기야? 더 빠르다는 얘기지. 왜냐면 대포알이 여기 있을 때 속력 V0 값은 0이고 튀어나갈 때의 속력이 V인데, 당연히 시간이 커지면
이 변화량의 크기가 그지 커지잖아.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래서 대포의 포신이 길수록 포탄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져 충격량이 커지므로 포탄이 멀리 날아간다. 그 다음에 뭐 스포츠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요. 야구 방망이를 끝까지 휘두르면 공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져 충격량이 어떻다 커지므로 야구공이 더 어떻게 됩니까? 멀리 날아갑니다.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볼링 할 때요. 공을 뒤로 뺀 후에 팔을 충분히 휘둘러 공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그치 요거 공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 공을 빠르게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는 있잖아 그지 follow through라는 게 중요하잖아 그지 힘을 주고 마지막 어떤 자세까지 그지 최대한 시간을 길게 유지해야지 이 공이 떨어지기 전까지 공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야 돼. 그래야 이 공이 받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길어지면서 충격량이 커져서 이 공이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골프채를 빠르고 크게 휘두르면 공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커지고요. 힘에 작용하는 시간도 길어져서 골프공이 어떻게 돼요?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충돌과 충격 완화에 대한 내용이야, 그지? 뭐, 그대로 무슨 식을 씁니까? I는 F 델타 T라는 충격량 요식을 그대로 쓰는 거야. I는 F 델타 T. 그러면 요 힘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델타 T분의 I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충격량은 충격량을 충돌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 그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힘 같은 경우는 델타 T분의 I를 해도 되고요. 델타 T분의 뭡니까? 델타 P. 이걸 써도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힘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여기에 봐봐. 그치? 그러면 여기 델타 T분의 델타 P라는 게 그치? 요게 뭡니까? 얘가 결국 이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 기울기가 힘 F를 의미한다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힘이 일정하면 얘는 무슨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 한번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림은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자, 힘 시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럼 위쪽은 힘의 축이고 가로 쪽은 시간의 축이야. 그죠? 그럼 힘 FTI잖아. 그지? FTI. 또 눈이 멍멍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 기울기 하단의 면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충격량을 구할 때 요 힘은 무슨 힘이라고 그랬어? 항상 F라고 쓰는 평균 힘이야, 알겠니?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힘을 받는 동안 힘이 계속 변하잖아, 그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충격량을 구할 때는 이 모든 요 값들에, 그지?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값들에 무엇을 써주면 됩니까? 평균 값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충격력과 충돌 시간과의 관계, 충격력과 충돌 시간과의 관계, 이런 게 나오잖아, 그지? 짧은 시간 동안에 운동량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짧으면
충격력이 어떻게 됩니까? 충격력이 커진다.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이거 문자로 이해를 하세요. I는 F 델타 T야, 그지? 그러면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루어질 때, 자, 충격량이 같을 때라는 조건이 나왔잖아, 그지? 뭐 이런 경우는 얘를 무시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충격량과 시간이 비례 관계가 있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을 보세요. 똑같이 또 I는 F 델타 T를 적어놓고, 이번에는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 같을 때야, 그죠? 그럼 얘가 같을 때, 이 둘의 관계, 이게 중요하지, 이게 반비례 관계가 있잖아, 그지? 충돌하는 시간이 짧으면 더 많은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자동차 범퍼를 만들 때 범퍼는 있잖아, 잘 찌그러지고 깨져야 돼, 알겠니? 범퍼 대신에 거기다 강철 빔을 딱 달아놔,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뭘 받습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그림 상황이 나왔잖아, 그지? 하나는 벽에 부딪혀서 꽝, 하나는 그냥 뚫고 가서 멈출 때야, 그죠? 그러면 둘 다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그지? 이 아이는 시간이 짧고 얘는 시간이 길어, 그지? 그러면 시간이 긴 놈이 충격을 어떻게 합니까? 적게 받는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자, 그래서 충격량의 구분, 충격량은 힘, 시간이므로 충격량과 충격력을 정확히 구분하여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치? 충격량이냐? 충격력이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요 두 가지, 그지? 뭐가 힘이 일정하냐? 충격량이 일정하냐, 그지? 그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 그림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니까 이거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상황을 먼저 이해할 때, 지금 여기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이게 똑같은 수평면에 여기 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여기는 딱딱한 바닥, 그지? 시멘트라고 하자, 그지? 시멘트 바닥이고, 이 한쪽에는 뭐야? 이제 방석이라는 곳이야, 방석. 근데 지금 얘가 유리컵이 떨어져, 그지? 둘 다 지금 똑같은 요런 유리컵이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둬야 될 내용이 이 컵이 이 바닥과의 요 높이가 어때야 돼요? 높이가 똑같은 상황이야. 요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다? 우리가 앞에서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을 배웠듯이 처음에 얘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둘 다 0이야. 맞죠? 그 다음에 이 컵이 바닥에 도착하기 직전 있잖아, 그지? 이때의 속도가 있는데, 자, 얘나 방석에 떨어지는 얘나 이 속도가 어때? 똑같아, 알겠니? 그럼 무슨 상황이 생기니? 얘가 이제 충돌을 하잖아, 그지? 방석이나 시멘트에 충돌을 하고 결국은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지할 거야, 그지? 얘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 정지합니다. 그럼 우리가 충격량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을 보는 게 아니야, 알겠니? 충돌 직전에서 정지할 때까지. 충돌 직전에서 정지할 때까지, 그지? 그러면 이 둘 다 충격량 I는 mv-mv0야. 근데 처음 속력은 이거고 나중 속력 이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두 놈 다 충격량은 얼마가 되니? mv의 크기를 갖잖아, 그지? 누가?
둘 다, 그지? 요거를 A, 요걸 B라고 두면 A, B, A하고 B는 결국 뭐가 똑같습니까? 충격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IA와 IB, 그러니까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나 방석에 떨어지나 얘들이 받은 충격량은 똑같아.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A와 B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은지, 그지?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은지. 잘 안 보입니까?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은지. 요걸 먼저 이해해야지. 그걸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설명한 거지, 그지?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잖아. 맞냐? 자, 그러면 지금 딱딱한 시멘트에 떨어지면 빨리 멈추잖아, 그지? 시간이 어때? 짧아. 그럼 얘가 시멘트 바닥에. 그 다음에 푹신한 바닥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길어, 그지? 그러면 시간이 길면 힘은 작아지고, 그치? 반비례 관계잖아,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짧은 요 친구는요, 그치? A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은 대신에 요게 짧아, 그치? 짧은 대신에 키가 굉장히 크잖아, 그치? 근데 푹신한 방석은 시간이 길지만 힘은 어때? 작잖아, 그치?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차피 얘도 힘 시간 그래프니까 이 아랫부분의 면적이 결국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충격량을 의미하는데 둘 다 똑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똑같을 때 당연히 시간은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방석이 더 길잖아. B가 더 길어. 근데 힘은 누가 더 길다? 크다? 그치. A가, 그치. 그래서 충격력과 시간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 충돌 시간과 물체가 받는 힘의 최대값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래서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짧을수록 물체가 받는 힘은 최대값이 커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한 3년 전인가 이 물리 시간에 수행 평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물풍선 던지기야, 그지? 그래서 이거 던져주면 최대한 안 터지고 몇 개 받느냐. 그래서 5개 이상 받는 아이들은 A를 주고, 그죠? B를 주고, C를 주고, D를 주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물리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몸의 유연성이나 순발력을 보는 그런 건데, 이걸 이제 물리 수행평가로 해서 그때 아이들이 너무 입을 삐죽삐죽 하던 아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억울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거운 물체를 누가 던졌을 때 받을 때 어떻게 해? 손을 뒤로 빼면서 받잖아, 그지? 그 이유가 그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최대한 길게 해서 멈추게 한다는 얘기야. 시간이 길어지면 힘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거야, 괜히. 풍선에 가는 충격이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럼 풍선이 안 터지게 되겠지, 그지? 만약 이런 아름다운 원리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거는 이제 다 끝났다. 그냥 쭉 보면 끝나, 그지? 자, 충격을 줄이는 장치나 방법, 그죠? 태권도 경기장에 있는 매트가 나왔네. 매트. 당연히 넘어지더라도, 그치. 멈출 때까지 시간을 줄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멀리뛰기 할 때, 우리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잖아, 그지? 만약에 니네가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딱 뛰어봐. 그러면 관절 아작납니다. 그 다음에 포수가 공 받을 때 손을 뒤로 빼잖아, 그지? 그냥 뻣뻣하게 밖으로 내밀고 그대로 받으면 손 부러집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범퍼 깨져야 좋은 거다. 그 다음 에어매트, 그지? 이거 뭐야? 누가 자살하면 그 밑에, 그지? 안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거. 에어백 다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지. 멈출 때까지. 번지 점프, 그 다음에 뭐예요? 헬멧 안쪽에 스펀지, 그 다음 뽁뽁이네, 그지? 뽁뽁이도 어떤 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뭐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까? 우리가 충격량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아. 그래서 식을 외우세요. I는 델타 P는 MV-MV0. I는 뭐 한 번 더 외워볼까요?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세요. I는 F 델타 T는 MV-MV0는 델타 P.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아? 너희들 그룹 중에서 뭐 사랑하리라는 노래를 부른 그룹 FT 아일랜드 있잖아, 그지? FT 아일랜드, FT I야. 알겠니? F 힘, T 시간, I 충격량. 이제 문자를 두면 그게 어떤 물리량인지는 외워야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 달달달달 외우세요. I는 F 델타 T는 MV-MV0는 델타 P. I는 F 델타 T는 MV-MV0는 뭐가 됩니까? 델타 P가 된다. 라는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아요. 개념 확인 문제 1번.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그치?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니까 요거 무슨 양이라고 써야 됩니까? 충격량이라고 적어줘야 되고요. 작용하는 자 힘이 작용하는 뭐에 비례합니까? 시간, 그지? 시간의 곱입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무엇을 해주면 되나요? 시간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물체가 충격량을 받았을 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가 받은 뭐의 방향과 같습니까? 힘의 방향과 같지, 그지? 왜? 시간은 방향성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충격량을 받았을 때 충격량의 방향은 왜? 충격량 써봐. I는 F 델타 T잖아, 그지? 그럼 요놈 따라가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충격량을 나타내지, 그지? 무슨 양? 충격량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뭐와 같습니까?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려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크게 하거나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어떻게 한다? 길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충격량이 같을 때 충격력이 커지려면 충돌 시간이 어떻게 돼야 돼? 짧을수록 그 다음에 충격력이 작아지면 충돌 시간이 어떨수록 길수록 충격력이 작아집니다. 사람의 안전과 물체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사람이나 물체가 큰 힘을 받지 않도록 충돌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길게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그림은 정지해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요 기울기 하단의 면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 면적이 무슨 양이다? 충격량 I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3 곱하기 5는 15. 단위 쓰는 습관 들이세요. 뉴턴 세컨입니다. 그 다음에 충격량과 운동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한 물리량입니다. 틀린 내용 없지?
충격량 I는 FT 이렇게 외우세요. fit. 그 다음에 물체가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힘의 크기가 같을 때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은 크다. 이것도 써봐. I는 FT 써놓고, 그지? 힘의 크기가 같을 때 요 둘은 비례관계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맞고요. 자, 요거 좀 조심하세요. 우리가 충격량과 운동량이야, 그지? 충격량은 뉴턴 세커고 운동량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데 결국 이걸 같다라고 본다고 그랬잖아. 아까 유도해줬지? 왜 같은지. 그래서 요거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오면 처음에는 공식을 써봐. I는 MV-MV0야. 그러면 10은 그치?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 아, 이게 델타 P잖아, 그치? 아, 이게 델타 P네. 그럼 얼마입니까? 10kg 미터 퍼 세컨 이렇게 되겠지, 그치? 3번 이렇게 처리됐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얘가 0.1초 동안에 자 질량 나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써봐. M이 0.5kg이고 그 다음에 T가 얼마야? 0.1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힘을 작용하였을 때 가만히 쥐고 있던이니까 처음 속력은 0, 나중 속력은 20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I는 FT는 MV-MV0야,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뭘 물어봤니? 힘을 물어봤어. 그러면 힘 있는 식이 여기 있고, 그지? 그 다음 여기에 운동량의 배달량이 있는 요 식이잖아. 요 식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힘 F 곱하기 시간 0.1은 자, 요거 0이지? 나중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0.5 곱하기 20을 하면 되겠네, 그지? 뭐 얼마가 나옵니까? 100 뉴턴이라는 값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마룻바닥과 방석 위에 동일한 유리컵을 같은 높이에서 같은 높이 떨어뜨렸다. 그러면 충격량은 무조건 어떻다고 했어? 똑같다. 요거 잘 이해 못하는 사람 많아. 왜 충격량이 똑같은지. 그래서 두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은 마룻바닥 위에 떨어지나 방석 위에 떨어지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유리컵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다르지. 시간이 짧은 놈이 더 힘이 큽니다. 받은 최대 힘의 크기도 같니? 아니지, 그지? 틀렸고요. 힘을 받는 시간은 방석이가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더 길잖아, 그지? 그러면 두 유리컵이 힘을 받는 시간은 마룻바닥보다 방석위에서 더 길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충돌할 때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장치는 헬멧, 보호장치, 방음벽은 이거는 뭐야? 소리를 흡수하는 거지. 에어백, 자동차 범퍼, 안전 매트리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